네, 9월 17일 수요일 코인 마켓워치 힘차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최고가 경신, S&P 500 최고가 경신, 나스닥 최고가 경신 이런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 지금 아쉽게도 이 암호화폐 시장만 조용합니다. 이전에 급격한 상승이 있어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일까요? 네, 9월 FOMC 이후에는 선명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그 해답을 명확하게 찾아줄 두 기자와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생방송과 함께 실시간 채팅창도 오픈됐습니다. 어제는 이수연 기자, 최주은 기자까지 다 같이 좀 이 채팅창에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마치 어벤져스 어셈블 했던 그런 모습 같은데 고마워 애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을 부르는 애칭도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두 기자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주요 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 선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지금 70.35를 보여주면서 과매수 구간에 다가왔는데 비트코인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도 간밤 비트코인이 나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우리 코마워 시청자분들을 위한 애칭 정해보자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네. 영어로 땡큐 하면은 You're welcome 이렇게 하잖아요. 네. 웰컴이들. 저희가 코마오니까. 저희 코마오니까. 웰컴이들. 네, 웰컴이들. 실제로 좋은데요? 우리 방송에 와서도 웰컴하고 네. 우리가 코마오니까 You're welcome, welcome. 어때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주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네. 뭔가 괜찮은 조금 뭔가 그래도 되게 뉘앙스가 재밌어 보여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합격했습니다. 우리 애청자 이름을 웰컴이들이라고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단 던져놓고 이 웰컴이들을 위한 오늘 비트코인 소식 무엇이 있습니까? 자, 오늘 새벽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리고 그나마 좀 반가우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새벽 시간에 나오면서 이때까지 처음에 지표 발표됐을 때만 해도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다만 장 후반에 조금 힘이 빠지면서 결국 하락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늘 고용과 인플레 지표다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 코인 투자하시더라도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비자들이 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냐, 많이 쓰고 있냐라는 지표로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했던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잘 쓰네, 이게 비용이 낮아서 많이 쓰는 걸지 아니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많이 쓰는 걸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소매 판매가 증가됐던 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격을 조금 부추기는 좀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소매 판매 지표가 올라간 것이다.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써서 올라간 것이지 실제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풀이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소비가 늘어나는 건데 최근에 고용 쇼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을 안 버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씁니까? 한마디로 이런 소매 판매는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어떤 그림자로도 풀이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쭉 가격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간밤에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요. 11만 7천 달러까지의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현물 ETF 안에서의 변화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다행히도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이어줬고요. 7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7거래 연속 순유입이 기록이 됐네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간밤에도 4천억 원 정도의 좀 물량이 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기관 쪽에서의 자금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금융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펀드 매니저들이 본인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펀드 매니저 중에 67%는 아예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 자산,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으로의 투자 자산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걸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시장에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달러나 되네 라고 좀 럭키비키적인 발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쵸? 앞으로 들어올 돈이 더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67%가 만약에 이제 다시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 진짜 이거야말로 럭키비키잖아요. 네, 다 들어왔는데 11만 달러면 좀 절망적인데 그쵸? 아주 소수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건 오히려 긍정의 요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밤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업계 리더들이 워싱턴에서 모인 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원탁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 액트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간밤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액트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오는 5년 동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 사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산 게 아니라 불법 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스캠에서 사용됐었던 물량들을 뺏어와서 20만 개를 모아놓은 거고 그 외 100만 개까지 추가적으로 축적을 하자라는 게 현재 신시아 루미스가 내놓았던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을 때 미국이 지금 빚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데 돈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결국 그거는 국민들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발심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돈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진 않겠다. 다만 비트코인 모을 거긴 모을 건데 어떻게 모을지는 내가 내 관세 아닌가요? 관세? 부하들한테 시켜서 숙제 내줄게 해서 숙제를 던져놓은 상황이고요. 아직 그 숙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놓고 업계 리더들이 모여서 그래서 어떻게 100만 개 모을 건지에 대한 논의를 간밤 대신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가장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금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금한테는 뭐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이 포트녹스라는 금 보관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금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게 지난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 1온스의 공식 가격을 35달러로 지정했었던 금 본위제 때 가지고 있었던 물량입니다. 근데 그 뒤로 닉슨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금 퇴환이 중단되게 되면서 금 본위제가 끝났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 미국 재무부와 연준 장부에 기록돼 있는 금의 가격이 그 당시 가격인 42달러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의 시세는 신고가 가서 3,600달러까지 갔어요. 근데 미국 정부 장부에는 금의 가격이 온스당 42달러. 그러니까 지금이랑 8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를 현재 시세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돈이 이만큼 많아진다라는 거죠. 엄청 풀어지겠네요, 돈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이너들이 주장하는 건 니네 포트녹스에 금 숨겨놓은 거 그거 지금 기준대로 장부 고치면 미국이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도 있고 그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도 있냐면 사실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실존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몇십 년 동안 그게 지금 오딧이 안 된 상황이에요. 착업이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미국 정부에선 있다고는 하는데 보여주진 않고 왜냐면 있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현재 시세로 장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재정 상황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감추고 있어요. 근데 있다고는 하니까 그럼 비트코이너들은 그 금을 팔아서 비트를 사면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간밤에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정부한테 100만 개 모으겠다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자라는 회의가 열렸다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FOMC 회의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뭐 스몰컷 하는 건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조금만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고점에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뉴욕 증시와 상당히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비트코인이 좀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간밤에 오름세가 보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를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는 오늘 미국 장중에 열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새벽 3시 반에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체킹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좀 차트를 보면서 이 흐름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시원시원한 차트 분석 해주시죠. 네, 한경 코어워 웰컴 이들. 네, 완전 럭키 비키잖아. 네,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네. 오늘 금방 적응하시네요. 네, 그렇죠. 금방 적응해야죠. 네. 그런데 오늘 서울 날씨처럼 네. 뭔가 이제 이 코인 시장이 좀 좋을락말락, 해가 그래요. 떠오를락말락, 폭우가 올락말락합니다. 아. 네, 그리고 뭐 마침 FOMC 뭐 발표도 앞당겨져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뭐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데 조마조마할 필요 없이 네, 사실 이제 이 차트 보면서 잘 대응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또 주무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차트 보면 현재까지 그래도 아무 어떤 방향성이 없으나 조금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다시 여러분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 네. 네, 보여드리고 그리고 차트 보면 좀 더 그래도 제가 중요하지 않은 선들은 다 좀 이렇게 연하게 칠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네, 보이시는 네. 굵직한 선들만 좀 주의 깊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일전에 여기가 이제 A 그리고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C 패턴이 완성됐으면 네. 이렇게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올렸다 뺄 거라고 했잖아요. 네, 테더 도미넌스가. 네,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데 여기 구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요 구간이 그래도 제일 베스트는 이 파란색 추세선 넘지 않고 요 선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마무리되고 바로 빠져주는 거. 요때 이제 정말 코인들 다시 또 정말 이제 엄청 어마어마하게 또 오를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우리가 또 이제 인지하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물리더라도 1차적으로는 전 방송에서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네,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크게 이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요 어딘가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다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오늘 이제 오늘 지금 여기 파란색 선 제가 또 비트코인 선도 좀 이렇게 간단화를 시켰는데 앞으로 좀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또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업비트 기준으로 1억 6,076만 원 네. 여기입니다. 여기를 그래도 다시 깨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도 오늘 다행스럽게도 잘 깨끗하게 넘겨주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지금 이 파란색 추세선을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막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히고 있어서 여기를 제 기점으로 제가 봤을 때 바로 뚫을지 아니면 또 여기서 정말 막힐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확률적으로는 50대 50인데 이렇게 확률이 불분명할 때는 네. 또 이제 제가 또 자주 애용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네. 오늘 이 서울의 날씨와 정말 찰떡궁합인 네. 이제 우리 뭐 김치전도 있고 파전도 있고 갑자기요? 후추전 네, 이런 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을 구울 때 네. 앞면 뒷면 양면으로 굽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앞으로는 이 파전을 양면으로 굽는 그 양면 전술이 이제 이 네. 비트코인에서도 좀 발현될 것인데 네. 무슨 소리냐 이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네. 오를 것 같으면 네. 제가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잘 보세요. 네. 오를 것 같으면 바로 물론 여기 지금 파란색 선 이렇게 안착해주고 바로 가면 베스트인데 네. 이 그림이 안 나오고 이 양면술이 나온다고 하면 오르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 네. 이렇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오를 줄 알았지 네, 이러면서 하다가 다시 빠지고 이제 빠지고 근데 그때 네. 빠질 때 여기 제가 체크했던 이 업비트 기준 1억 6,076만 원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하락하는 그림으로 나온다고 하면 네.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데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이제 아니죠.
반대로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파란색 선 막혔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 파란색 선에서 부딪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11만 7,700달러 한국 돈으로 이제 1억 6천 여기 써놨네요. 제가 340만 원. 이 부분 뚫지 못하고 네.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제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지금 한마디로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그려드립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고 빠질 거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물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냥 바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래서 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네.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이 파전 양면술의 상승 그 네.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아, 네.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뿅 올라가는 그 근데 파전 양면술. 빠질 때 베스트가 다시 이제 선 보여드리면 네. 이 파란색 추세선 이렇게 뚫고 빠질 때 이 파란색 선 위에서 안착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설령 이 파란색 추세 이탈하더라도 네.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여기 이제 1억 6,076만 원 부근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거, 요 그림을 제가 현재는 지금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그림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은 일봉상으로는 이런 관점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만약에 그 이 양면술에 그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네.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가 또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이 주봉, 네 여기 어디 있죠? 네, 네. 안 보이는데? 주봉 차트 어디죠? 제가 오늘 키는 걸 깜빡했습니다. 네, 그 직전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 비트코인 네. 주봉 차트에 써 있는 가격대 구간, 이제 또 지속적으로 네.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시나리오는 파전 양면 전술이다. 네네네. 올랐지 하다가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근데 거. 네. 빠질 때 좀 무섭게 빠질 수 있으나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이렇게 무서움을 좀 한때는 용기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해서 이제 네. 이런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검은색 선, 뭐 1억 6,076만 원 이런 가격대 잘 인지하시고 있다가 만약에 이런 가격대 오면 혹은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1억 6,340만 원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패턴을 좀 유익 있게 한번 이제 좀 대비하셔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청자분들 캡처해 주셔서 이 지지선과 그리고 파란 선 그리고 파전 양면 전술까지 기억해 주셔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전 양면 전술 이야기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막걸리 땡기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해 주시는데 네네네. 어쨌든 비트코인 지금 차트 아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차트 저희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볼리저 밴드가 좁혀지는 모습, 박스권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그래도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에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네, 이더리움 이슈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이더리움이 혼자 못 올랐었거든요. 그쵸.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이 소폭이지만 반등을 다 이어갔었다가 네. 이더리움은 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께서 비트랑 뭐 전반적으로 시장 오른 게 영국이랑 미국 암호화폐 협정 체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영국이랑 미국 쪽에서 뭐 테크 번영 협정을 맺는다고 하면서 57조의 투자를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헤드라인 형태로 저도 새벽에 속보 뜬 거는 봤었는데 그 뒤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네. 투자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런 가운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순유출로 ETF 쪽에서의 전환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5거래일 연속으로 유입이 들어오다가 간밤에는 유출되는 흐름이 전환이 됐고요. 854억 원 정도의 유출이 기록이 되면서 간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지만 홀로 웃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현물 ETF는 스테이킹 기능이 제외된 ETF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보통 이더리움을 사게 되면은 사서 가만히 들고 있진 않습니다.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시죠? 만약에 있으면은 그냥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저희가 보통은 스테이킹을 다 맡기잖아요. 근데 기업들 차원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만큼 크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량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해서 스테이킹하는 게 그들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물 ETF 스테이킹까지는 출시가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이 이더리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옛날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조금 적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버전이 출시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이 현재 스테이킹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 조만간 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해 줄 것 같다라는 좀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지갑당 3,200개 이더리움을 맞춰서 67곳으로 전송시킨 데이터가 체크가 됐습니다. 이 지갑당 3,200개 이더리움은 POS 스테이킹의 최소 맞춤 단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200개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스테이킹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거의 60곳 넘게 3,200개의 이더리움을 각 지갑마다 전송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조만간 SEC가 이거 신청해 주려고 해서 자산 운용사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포리를 하고요. 아마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스테이킹이 승인이 되면은 이더리움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이게 될 겁니다. 기업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한 곳이 바로 샤프 링크인데 여전히 이더리움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간밤에는 본인들의 자사주 10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늘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8월 이후로 이미 193만 주 매입을 했습니다. 총 3,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흐름들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올해 3분기 들어서 암호화폐를 재무 전략 자금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만이 유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3분기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지금 이더리움의 비중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기업들이 3분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50%가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54%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135억 달러치가 다 이더리움 쪽으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서 확실히 3분기 들어서는 이 대세는 이더리움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스테이킹 ETF가 출시가 되는 게 가장 큰 이더리움의 호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간밤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포착이 됐다라는 것. 다만 현물 ETF 쪽에 대한 유출세가 포착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일단 일시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기사로 확인했는데 FOMC를 앞두고 이더리움 선물 포지션 좀 많이 청산이 됐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 점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더리움 차트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더리움 차트 어떤가요, 지금? 네, 이더리움 차트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되겠고. 메모요? 한간에 요새 계속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그 비율, 뭐 가치 이런 걸 이제 비교하는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 하나를 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즉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또 작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ETH, BTC 이렇게 이제 또 트레이딩 뷰에 치시면 되고 일단은 이더리움 그 일봉 차트 당장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이 차트에서는 그 이 봉이 지금 여기 제가 주황색 그어놓은 데가 이 0.04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1 이더리움을 살려면 비트코인 0.04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좀 더 올라야 되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제가 왜 계속 올해는 이더리움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더리움이 끝나지 않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래도 지금 좀 주춤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그 이 0.04를 다시 빠르게 이제 회복만 한다면
그 위에 한 적어도 0.048, 0.046까지는 조금 아직 상승할 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힘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댓글 채팅 보니까 오늘 우리 그 솔라나 수영 기자가 라디오로 듣고 계신데 아, 네. 지금 솔라나 수영 기자 바로 이제 화면 켜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요? 이더리움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것도 이제 보여드려야 됩니다. 말 그대로 솔라나랑 연관이 네. 돼 있는 건가요? 이것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이제 환산하기 때문에 네. 솔라나도 이더리움으로 환산하는 차트도 제가 또 봤습니다. 네네. 봤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중요한 선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차트상에 0.056 부분 위쪽 부분과 밑에 0.038 이렇게 있는데 네. 딱 이제 솔라나가 오르려면 한마디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더리움 패가 있고 네. 솔라나 패가 있는데 네. 이 두 개의 해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좀 식어줘야 됩니다. 하나는 져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의 해가 좀 아직 번쩍번쩍 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더리움 해가 지면 반대로 솔라나가 떠오르겠고 아니면 솔라나가 그대로 아직 뜨지 못하고 이더리움이 네. 뜨겠고 이거를 이제 지금 요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이더리움과 네. 솔라나가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여기서 지금 사실상 지금 구간이 1차 저항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이 오르려면 이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더리움이 오르는 거고 반대로 솔라나가 오르고 이더리움이 내려가려면 이 차트가 올라가는 건데 네.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부터가 지금 1차 저항이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나 그래도 여기 더 상승하더라도 지금 여기 상단 부분에서는 또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 솔라나 수영 기자 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더리움 보유자, 이더리움 홀더 입장에서는 네. 웃을 수 있겠다. 네, 아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 이 채팅창에 투표가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지금 기자님께서 네네네. 이더리움과 솔라나 대결을 붙여놓으셔가지고 네네네. 투표가 올라갔는데 네. 이더리움이 이길지 솔라나가 이길지 시청자 투표 지금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이어주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 차트가 지금 여기서 바로 꼬꾸러져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래도 이런 그림이 이제 발생하는 그림이 있겠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네. 두 번째는 이게 더 하락해가지고 여기 아예 밑에 선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더리움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더리움 메도리움으로 메도리움으로 당분간 왜냐면 여기서는 또 네. 높은 확률로 이제 이 차트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는 이제 한마디로 이더리움 해가 좀 저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요 선이 그렇습니다. 이 차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렇게 뭐 양대 산맥 돼 있는데 현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의 힘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이더리움 좋다. 언제 사야 되냐? 네.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이게 파란색 이게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진하게 해드릴게요. 609만 원에서 611만 원. 네, 여기 구간인데 네. 여기 구간 만약에 오게 되면 여기서 네. 1차 매수 추천 뭐 이렇게 말씀 뭐하게 한데 아무튼 여기서 높은 확률로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기 있다. 때문에 물론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이 이 파란색 선을 안 깨고 또한 지금 618만 원, 17만 원 구간 안 깨고 네. 바로 이제 여기 중간에 또 선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줘서 이렇게 안착하면 위로 상방이 열려 있는데 여기 위에 선을 안착 못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좀 흐지부지하게 이제 이렇게 차트가 흘러가다가 네.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600만 원 초반대 이제 오게 되면 여기 잘 또 체크하시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한번 이제 또 한번 손익비 좋게 한번 또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솔라나랑 그 이더리움 VS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역시 있죠? 다 이제 뭐 트레이딩 뷰에서 네. 아까 이제 제가 뭐 비트코인 얘기할 때는 ETH, BTC라고 했잖아요. 네. 요거는 SOL이 여러분 그 솔라나의 티커. 티커입니다. 그래서 SOL, ETH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이제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요 차트의 일봉 차트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상단을 보시면 뭐 주봉 이렇게 또 주봉 차트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잘 이제 다각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플 주요
코인 중에서 리플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입니다. 리플도 굉장히 좀 조용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FOMC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설렘 이런 게 지금 상존하고 있는 리플인데 XRP, 리플 이 주요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갈 수밖에 아니죠.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지금 상황이 사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저희 최 기자님께서도 늘 아름답다 표현을 해주시지만 네. 지금 이 리플의 홀더들의 심리를 좀 보면은 앞으로 리플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심리가 포착이 됐죠? 네, 지금 보고 계신 지표는 바로 거래소 안에 보유되고 있는 리플의 개체 수입니다. 네. 보통 거래소 안에 이 보유되고 있는 개수가 적어야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희소성에 기반을 해서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아주 쉽게 저희가 좀 단편적으로 풀이를 하는데 네. 최근에 리플의 물량이 거래소 안에서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만 하더라도 33억 개 정도가 거래소 안에서 운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이게 39억 4천만 개까지 올라오면서 매도 압력이 증가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의 활동량도 급감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일일 활성 주소가 지난 7월에는 5만 개 정도의 활성화 주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만 1,000개까지 하락을 하면서 네. 58% 정도가 급감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신규 주소수, 한마디로 새로 리플을 사는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연중 최고점이 있었을 때 그때 11,000개의 신규 주소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4,300개까지 하락을 하면서 61%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데일리로 액티브하게 거래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런 가운데 거래량은 저희 거래소 안에 있는 리플의 보유량은 급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네. 아주 좀 일편적이긴 하지만 매도 물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의 온체인 네트워크 활동량인데요. 실제 가격과도 상당히 유사한 좀 흐름을 보이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네트워크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리플의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온체인적인 분석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이 뭐 스페인, 아프리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도입했다라는 이런 호재성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이런 흐름들이 포착된 리플입니다. 네. 리플 그러면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매도세가 실제로 포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죠. 매도세는 조금 발현되고 있으나 네. 여전히 리플 차트는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고 양호합니다, 여러분. 네. 양호하고 여러분 제가 다시 리셋된 차트를 복구해 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게 갑자기 그렇습니다. 싹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복구해 왔고 네. 이 주황색 추세선 정말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주황색 추세선에서 네. 아름답게 회오리 감자를 만들고 회오리 그리고 감자요? 여기를 이제 이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계속 리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런 선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이제 한번 이제 진입해 봐라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첫 번째 여기고, 네. 두 번째 여기 3,920원 여기고, 네.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지더라도 4,120원에서 그래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딱 정확히 지금 여기 세 군데 벌써 이렇게 잘 지켜주고 네. 지금 차트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차트 지금 4시간 봉인데 네. 이렇게 지금 계속 4,120원 안 뚫고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바닥 만들어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3,920원으로 비롯된 엘리어트 파동의 1파, 2파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3파 그리고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리플 차트는 이제 전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가 뭐 가르쳐 드린 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단가가 좋으나 리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단가가 그래도 높잖아요. 왜냐하면 네. 리플 차트를 이렇게 쭉 다시 확대해 보면 그래도 여전히 고점 구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고점 구간인데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지금 잘 차트 그려가 주고 있고 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 3파가 어느 정도에서 좀 이제
저항대를 단기적인 저항대를 맞이 아까 제가 그래도 이게 선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요 선입니다. 요 선. 네, 요 선 이제 좀 진하게 그려드릴게요. 요 선이고 대략 이제 가격대로 보면은 여러분 한 4,500원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4,500원대까지가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또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네. 이제 여기 이제 저항 맞고 그때는 이제 또 다시 그 3파의 마무리가 어디서 될지는 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체크를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 리플 차트는 양호합니다. 양호해서 조만간 우리 은주 기자의 이제 리플 댄스를 또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리플 차트 계속 제가 열심히 이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양호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5,000원 선까지 잘 갈 수 있어서 이은주 기자의 리플 댄스가 기대된다고 했지만 또 이은주 기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좀 리플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렇게 리플은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시황과 차트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코인 레이더 코너에서는요, 주요 코인 외에 살펴볼 만한 코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인 레이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코인 관련해서 댓글 달려주고 계시는데요. 뭐 아발란체, 도지코인, 솔라나, 다다, 헤데라까지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금요일 날 응축해서 소식 전해드리니까요. 댓글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발란체는 오늘 저희가 다뤄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온도 파이낸스부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확대해서 차트를 보시면 13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이 온도 파이낸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코인 소개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큰 자산화라고 하죠. RWA,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온도 파이낸스가 그 실물 자산 토큰화의 아주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WA가 간다 하면 온도 파이낸스가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큰화라는 건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드려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트레이드파이 상품 전통 금융 상품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주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던가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위로 올려서 하나의 토큰 형태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온도 파이낸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탈중앙화에 엄청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비싸서 한 번에 못 사는 거를 쪼개기로 이제 조각 투자가 되는 거고 그 조각 투자를 하는 게 또 블록체인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보안이라던가 어떤 신뢰도가 상승할 수가 있는 하나의 새로운 투자 방법이 되는 건데요. 이 블랙락 같은 경우도 RWA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크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아마 오는 몇 년 안으로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이 다 토큰화 될 것이다 라고 일부 업계 인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RWA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과 실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온도 파이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글로벌 마켓도 출시가 됐고 온도 체인도 출시가 됐는데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온도 파이낸스가 토큰화된 주식을 출범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9월 들어서 100종 이상이 되는 주식과 ETF를 토큰화해서 출시를 했었고요. 대부분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이 됐고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솔라나나 BNB까지도 확장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온도 파이낸스가 RWA 형태로 자산들을 만들 때마다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도 함께 수혜를 받아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지금은 100종, 이번 달 초에 발표를 했는데 연말까지 1000여 종의 자산까지 확대하는 게 이들의 목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주식과 ETF가 토큰화가 될수록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 뒷단에도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아가는 게 이더리움이 된다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도와주는 코인 온도 파이낸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온도 파이낸스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지금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온도 파이낸스 차트를 딱
오늘은 사실 이 화면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화면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보기 쉽도록 네. 이제 원화로 다 이제 적어놨으니까 네, 요거 화면 잘 이제 또 전체 화면으로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 타임. 캡처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단 파란색 추세선 막히고 지금 그 1달러 구간까지 왔어요. 네. 지금 제가 1달러 구간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이 1달러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다시 이제 추가 상승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단의 가격들이 다 이제 추가 상승할 때 기술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제 저항을 맞게 되는 구간인데 동시에 여기를 잘 뚫어준다면 이 구간 가격들을 또 시원하게 뚫어준다면 이제 상단 다시 파란색 추세선까지 이제 가격 흐름 이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1달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네.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사수를 해야 됩니다. 네, 철조망을 치든지 뭐라든지 사수를 해야 되고 철조망을 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졌다고 하면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466원 여기를 네. 시원하게 다시 이제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껑충.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 위에는 상단의 선들의 이제 힘이 좀 약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선 중에 강한 힘이 이 주황색 1,466원인데 이 1달러를 잘 철조망 쳐서 사수해주면 네. 이 부분만 이제 다시 도전하게 될 것인데 잘 뚫어주면 되겠다. 근데 그리고 만약에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여러분 밑에 이제 가격대 부분들 잘 이제 보시면서 대응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근데 밑에 더 하단에 여기 뭐 1,085원, 뭐 918원, 이 주봉 월봉상 제가 일단은 뭐 중요선이라고 이제 적어놨으나 네. 만약에 여기를 지금 1,270원을 이탈하게 되면 네. 이 구간에 오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면 이거 담지 마세요. 왜냐면 이 구간은 사실상 그렇게 지금은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뭔가 이 밑에 하단에 1,270원을 이탈해버리면 한동안 온도는 바이바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 이제 지금 1달러 잘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1달러 기점으로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시되 네. 여기 이탈하면은 이제 좀 한번 반을 손절하는 지켜보는지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온도 파이낸스의 지지선과 저항선까지 이렇게 최준 기자가 체크해 줬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또 시청자분이 언급하신 아발란체 저희가 마침 준비를 했거든요. 아발란체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는 현재 수요일에 13.41% 상승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이 볼리저 밴드 상한선을 위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0.31% 상승 중에 있고 RSI 강도도 70% 이상으로 과매수 쪽인데 아발란체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아발란체도 먼저 코인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제가 코인 이야기할 때 종종 이 코인은 메인넷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솔라나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내가 땅 주인이고 내 위에 와서 병원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니네 마음대로 해. 이제 그 짓는 거를 위에는 레이어 2라 그러고 땅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레이어 1. 근데 아발란체가 그 메인넷을 레이어? 가지고 있는 네. 레이어 1의 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골이네요, 성골. 네, 찐 중에 찐이죠. 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고성능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이 1세대 그리고 솔라나가 2세대라면 아발란체는 굉장히 더 빠른 TPS를 가지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네. 아발란체 이름 자체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직역하면 눈사태 이런 뜻이거든요. 눈사태요? 그러니까 눈사태가 네. 순식간에 눈이 녹아내려서 눈사태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TPS, 트랜잭션 펄 세컨드가 초당 거래량이 7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초에 7개 이 거래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당 15건에서 30건 정도. 근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네. 초당 수천 건의 처리가 가능해서 거의 우리가 비자 카드 결제할 때 전 세계에서 네. 띠 하면 한 3초 정도 있으면 결제되잖아요. 조금 딜레이가 있죠? 네,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아발란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면 빠르네요. 오. 빠르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뭐 디파이라던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봤던 온도 파이낸스처럼 이런 RWA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더리움 땅이 뭐 오래되고 안전한 건 알겠는데 네. 너무 비싸고 느리기 때문에 아발란체와 같은 땅에다가 무언가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아발란체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RWA라던가 디파이 이쪽으로의 확장성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건 맞았는데요. 네. 최근에 있었던 변동성을 키웠던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비트와이즈에서 신청했던 아발란체 현물 ETF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승인이 된 건 아니고요. 다만 SEC에 신청서를 넣었다라는 팩트만으로도 아발란체 가격의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할 때 늘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기업 중에 LG CNS라는 기업은 아발란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등 아발란체도 나름 수요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메이저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이슈로는 이 비트와이즈의 현물 ETF 승인 신청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인계 성골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확장성도 높은 이 아발란체 또 들으면 엄청 괜찮은 코인 같은데 네네네. 이 차트상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은주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네. 이 아발란체가 코인계의 성골이고 속도도 빠른데 네. 차트는 매우 무겁고 느립니다. 네, 그게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한데 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런 차트상에서도 그래도 한 줄기 분석해야죠. 빛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죠.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요? 일봉상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가 그래도 1차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 선을 이제 그어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걸 이제 좀 확대해서 보실까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최근에 이 41,670원을 이제 좀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여기서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단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지금 당분간은 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 파란색 감자. 선에 이제 네. 맞닿았을 때 이제 뭐 회오리 감자 위로 쏟아내겠지만 네 이게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이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분간 빠지더라도 이 39,130원, 38,000 사실 여기를 안 오는 게 좋습니다. 네. 안 오는 게 좋은데 여기 이제 오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 지금 선을 마무리 지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사실 아발란체는 제가 왜 그래서 서두에 그 좀 무겁고 좀 느리다고 했냐면 이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봉으로 좀 관점을 이제 봐야 되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 이것이 뭐 고공행진 한다, 뭐 눈사태가 진짜 벌어진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네. 이 지금 주봉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짧아봤자 다음 주 아니면 뭐 3주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봉 차트 관점으로 아발란체가 이 46,000 여기 그 115원, 46,000원만 제대로 넘고 여기를 이렇게 안착하게 되면 여러분 주봉상, 이거 주봉상이에요. 쭉 더 위로 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발란체는 46,115원 여기를 뚫어주고 안착한지만 체크하면 그 위로는 상방이 열립니다. 근데 그러면 상방이 어디까지 열릴 것이냐? 주봉 관점에서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작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대략 이제 요렇게 선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어놓으면 대략 상방이 이제 45달러, 미화 달러로 45달러 부분인데 대략 요 부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아발란체가 열려 있다.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은 바로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은 그 41,115원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해주느냐 이게 바로 주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발란체 46,115원을 여기를 뚫으면 그리고 주봉상, 주봉상 일봉이 아니라 주봉상 그래도 주봉상. 안정적으로 한 두세 개 앞으로 이제 뭐 여기를 뚫고 나서 앞으로 그 후에 이제 두세 개의 주봉이 여기를 안착하면 상방이 열려 있고 그리고 상방은 대략 한 45달러까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뚫는지를 이제 잘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발란체 차트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더리움과 솔라나 VS 붙여봤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가 이더리움이 70%, 솔라나가 29%. 역시 아직까진 대세는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발란체 차트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은주 기자, 최주은 기자가 준비한 유익한 정보들 참고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